그러니까 내가 보통 비유를 들 때 이 삶이라는 뭐랄까 이 여행을 하는 와중에 우리는 각자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 나가는 주체들인데 또 뭐랄까 많은 친구들이 보면 운전대를 안 잡고 있단 말이지. 그렇다고 조수석에 타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막 뒷좌석에 앉아서 막 팔짱 끼고 꾹꾹 졸고 있는 거지 그냥.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친구 여러분, 저는 국어국문학과 19학번 김현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스튜디오 S 최고 조회수의 이름을 가진 김규민님 모셔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S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출연을 하게 됐고, 뭐 이제 익숙한 얼굴들도 많죠, 그러면. 다시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9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수시 전형으로 뭐 수석 합격한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연할 때마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혹시 그 사이에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진짜 예상치 못한 많은 조회수도 있었고 댓글도 너무 많이 달렸었고 인스타 DM도 진짜 많이 오더라고 이게. 진짜 예상치 못한 그런 이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짜릿했겠다. 와, 좀 신기하더라고 기분이.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이렇게 총 6년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과 2년 동안 이제 두 번 출연을 했었고 내가 그 이후에 이제 본과에 들어가서 진짜 의학 공부를 시작을 했었지.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의학 공부가. 진짜 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학습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뭐랄까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도 됐었고 진짜 내 생각이 더 많이 깊어지고 좀 더 넓어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본과 1학년 진급이었는데 본과 1학년 1학기 마치고 중간 여름방학 때 휴학을 해서 우린 휴학이 1년 다니거든. 그래서 맞아. 지금 또 여름이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복학을 이제 앞두고 있지 내가. 8월 1일을 기점으로 복학을 하게 돼.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어?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아. 워낙 뭐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통상적인 생각이랑 좀 다르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통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집중하진 않잖아. 보통 그냥 좀 흘려 듣고 그냥 넘어가지. 오히려 나와서 막 되려 욕을 먹고 가진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도 좀 했었는데 또 너무 잘 봐주시고 또 진심도 잘 전달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지만. 화제가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보통 공부하면 그냥 좀 힘든 거, 얼른 치워버리고 싶은 거, 해치워버리고 싶은 거, 그냥 잘하고 싶은 거, 딱 그 정도로 도구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자체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 아마 그래서 또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이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주목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공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했던 점이 이제 화제로 연결이 되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규민이의 현재 목표와 이제 예전에 야심차게 말하고 왔던 꿈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현재 어느 정도 이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저번에 왔을 때 이제 내가 꿈이 4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도록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는 이제 환자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기뿐만 아니라 올바른 죽음으로 웰다잉이라고 말하잖아. 올바른 죽음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꿈이고 세 번째는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세 번째는 죽음이라는 녀석을 내 눈앞으로 끌고 와서 당당하게 마주보는 거. 이게 대체 무엇인지 뭐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사람들을. 네 번째가 여기 나온 이유기도 하지. 네 번째가 학습이 좀 힘들다, 뭐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수많은 학습자분들에게 학습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좀 행복해도 된다. 괜찮은 거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쪽으로 인도해 주고 싶은 거. 이게 네 번째 꿈이지. 근데 아직 내가 뭐 해봤자 우리 2022년이니까 23살밖에 안 됐는데 뭐 4가지 꿈 중에서 이룬 게 있냐? 이런 거 당연히 없지 뭐. 아직 뭐 멀고도 먼 미래의 일이긴 한데 뭐 그래도 나중에 말할 거긴 하지만 꿈은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그 명사 같은 게 아니라 꿈은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란 말이지. 동사란 말이지. 동사.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꿈을 이루고 있는 거고 나중에도 계속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아마. 그러니까 당장 뭐 내가 작년만 해도 본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의학 공부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 의학 공부는 놓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은 하고 있고 그런 지점으로 봤을 때 뭐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세 번째 꿈 이런 것들은 잘 이뤄내고 있는 것 같고 네 번째 꿈, 학습자분들에게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 뭐 그런 거는 내가 저번에 여기 출연하기도 했었고 뭐 책을 저번에 내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하나 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출연도 했고 그래서 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지.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 진짜 멋진 것 같아. 나도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 그 말을. 요즘 학생들 하면 좀 이상해 보이긴 한데 근데 요즘 친구들이 다들 이 꿈 하면 이 희망 직업명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그냥 의사 이렇게 그냥 꿈을 생각해하는 친구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가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요리사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꿈은 그냥 희망 직업명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 그런 차갑고 딱딱한 직업명이 아니라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그 동사란 말이야, 동사. 이제 살아 숨쉬는 생생한 동사지, 동사. 그러니까 이게 희망 직업명 정도로만 생각하면 좀 이상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이 의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사라는 타이틀이 나한테 달리기만 하면 난 그냥 행복해야 마땅한 거고, 뭘 하든 그냥 막 행복해야 마땅한 거고, 의사라는 타이틀을 못 달았다. 그럼 나는 뭐 불행해야 마땅한 건데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치, 그치? 맞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꿈은 동사고, 내가 아까 말했던 네 가지 꿈들 중에서 그 무엇도 명사형으로 표현된 게 없었잖아. 다 동사지. 그런 것처럼 뭐 학생분들도 다들 그냥 꿈 하면 딱딱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다. 동사의 꿈을 그치. 가졌으면 좋겠어. 그지, 진짜. 그지. 규민이가 굉장히 꿈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줬는데 그 꿈을 이뤄내는 과정 속에서 행복한 사람과 안 행복한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아이,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땐 예전 영상에 나와서 이제 4단계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어. 그거랑 좀 결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꿈을 쫓는 과정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제일 첫 번째로 꿈 자체가 아직 없을 수도 있지. 그치.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내가 뭘 할 때 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피가 막 들끓는 기분이 들고 막 그런가, 그 행위를 아직 못 찾았을 수도 있지, 첫 번째로. 맞아.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꿈을 찾긴 찾았더라도 아직 두 번째 단계인 그 주체성이 없을 수 있어. 내가 이걸 할 때 행복하다까지는 알았지만 그걸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운전대를 안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통 비유를 들 때 이 삶이라는 뭐랄까 이 여행을 하는 와중에 우리는 각자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 나가는 주체들인데, 또 뭐랄까 많은 친구들이 보면 운전대를 안 잡고 있단 말이지. 그렇다고 조수석에 타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막 뒷좌석에 앉아서 막 팔짱 끼고 꼭꼭 졸고 있는 거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 운전대를 거의 그냥 기부하다시피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또 근데 또 학생들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없는 게, 또 많은 이 사회의 뭐랄까 어른들 혹은 뭐 미디어들 그런 데들에서 운전대를 뺏어가려는 경향도 되게 많아. 맞아. 예를 들어서 막 뭐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길을 딱 정해놓는다든가, 안정적인 게 최고다라든가, 아니면 뭐 또 반대로 무조건 도전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틀을 딱 정해놓고 운전대를 뺏어가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운전대 도둑들 또 운전대 기부자들, 이 둘의 뭐랄까 이 콜라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꿈을 뭔지 아직 못 찾았던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체성이 아직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또 두 번째로 이 주체성까지만 챙긴다고 되냐? 그건 아니야. 세 번째로는 간절함인데, 간절함.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영상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꿈도 있고 주체적이기도 한데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고3 때였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야 규민아, 내가 이 꿈도 있고 주체적이기도 한데 내가 올해 왜 꼭 올해 대학을 가야 되지? 한 10년 있다 가면 안 되나? 난 10년 뒤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부족한 거지. 헝그리 정신이 없다. 맞지.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 또 반대로 주체적이기까진 한데 뭘 겁나는 거야, 도전해보기가.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믿질 않고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맡겨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오는 DM을 보면 한 10중 8구가 다들 저는 지금 이런 성적이고 이런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과연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할까요? 그치.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던데, 이 안타까운 거지. 이런 걸 보고 자기 불구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불구화, 스스로를 불구로 만드는 전략인 거지. 스스로 겁먹어서 그냥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렇게 겁먹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고 나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싫어서 난 안 해버리고 안 해서 안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완전 거야. 심포도야. 그래서 이 간절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새로 내는 이 책에 적어놨던 말이긴 하는데 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차를 끓여 먹어본 적이 혹시 있어? 찻잎 갖고 진짜 끓여 먹어본 적? 아니. 이게 찻잎은 이렇게 딱 향을 맡아보면 향이 잘 안 난단 말이야, 찻잎은. 그러니까 찻잎은 끓는 물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무슨 향이 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다들 찻잎 같은 존재란 말이지. 이 뜨거운 물에 일단 뛰어들어 봐야 무슨 향이 날지를 알 건데, 뛰어들어 보기도 전에 난 향이 나지 않을까 이러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지. 일단 진짜 하고 싶은 게 있고 주체적이라면 일단 뛰어들어 봐야 되는데요. 모든 걸 부딪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붙은 세 번째는 이 간절함. 이 마지막은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꿈도 있고 주체적이기도 하고 간절하기까지 한데, 그래도 근데 전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많아.
그런 친구들은 다 좋은데 이 방법이 잘못된 거지. 방법이 가는 방향이 잘못됐을 수 있지. 충분히 올바른 방법을 바로 잡으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4단계 중 어딘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꿈을 쫓는 과정,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좀 행복하지 않지 않을까. 그 인생 선배 강의를 듣는 기분이야. 방법이 잘못된 거는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니까 이걸 토대로 이제 올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목표와 꿈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야?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뭐니 해도 마음이지, 마음. 진짜 뭘 했을 때 이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그러니까 와 이제 이 피가 막 들끓는 것 같고 막 당장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그런 순간을 꽉 부여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부여잡냐 안 부여잡냐의 차이인 것 같아. 근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낸단 말이야, 진짜. 그냥 잠깐 즐거워도 현실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현실적으로 나는 뭐랬다면 재능이 없어라거나 아니 그냥 이거는 취미 정도일 뿐이지 내가 이걸로 뭘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런 방패 뒤에 숨어서 도전조차 안 해보는 경우도 많고 그런 순간이 왔었는지 인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 즐거웠나 안 즐거웠나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잘 부여잡고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런 걸 잘 인지하려면 내 생각에는 진실된 나, 그러니까 내면의 나 진실된 나와 항상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언제든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내가 아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메타인지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 그때쯤 내가 서점에 가가지고 시를 하나 읽었었거든. 혹시 알 것 같은데 그 북어 알아? 북어? 아니 나 처음 들었어. 최승훈가 그 사람이 쓴 북어라는 시인데 그 시를 보면 사람들의 비유해서 북어를 이렇게 예를 든 건데 북어의 그 일개 분대가 꼬챙이에 깨인 듯 막 빳빳하게 굳어 있고 가슴팍에 달린 싱싱한 지느러미는 죽어 있고 그런 시거든. 그런 시를 딱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은 채로 살고 있구나. 다들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나 좀 얘기하면 좀 그렇게 하면 나 좀 놀라워 내 자신이. 아니 그런 생각이 그때 막 드니까 이게 내가 항상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손가락 사이로 안 흘러가게 붙잡을 줄 알아야 되겠구나 싶었거든. 이제 내가 했던 실제적인 방법으로는 또 외면의 나를 그냥 I1, 편하게 I1이라고 하고 내면의 나, 내 안에 있는 나 그걸 I2라고 부르는데 이 I1과 I2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까 말했던 공감을 정말 즐겨 했다고 했잖아. 난 다른 사람의 감각을 대신 느껴보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 왜 재밌었냐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어진 세상이잖아. 내 세상이잖아. 내 세상. 내가 느끼는 감각들이잖아. 근데 그런 내가 느끼는 감각들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세상에도 살짝 발을 담궈볼 수 있는 느낌이랄까. 공감을 하면.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기분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공감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하면 할수록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 살짝 극명하게 드러나는 좀 슬픈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세상에 100%로 들어가 볼 수는 없구나. 완전히 들어가 볼 수는 없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동시에 그 어떤 누구도 70억 인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아무도 들어올 수 없구나 100%로. 그런 좀 서글픈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세상이 너무 소중해지는 이 수학으로 따지자면 1:1 대응 같은 건데 나도 다른 사람 세상에 들어가 볼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도 내 세상에 들어가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나는 1:1로만 딱 매칭이 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세상이 너무너무 소중해지더라고. 이 흘러가는 1초 1분 1분이 다 너무 소중해지더라고. 그런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어. 그냥 사회적 통념에 맞춰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사람들이 다들 하니까 그냥 나도 해야지처럼 꼬챙이에 끼인 북어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 항상 깨어있고 싶었어. 항상. 그러다 보니까 난 스스로한테 되게 많은 질문을 했었거든. 예를 들어서 등교를 할 때 버스를 타고 갔다면 왜 안 걸어가고 버스를 타고 갔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고 예를 들어 점심시간 종이 치자마자 밥을 먹으러 막 달려갔다면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나는 오늘 왜 밥을 먹으러 달려갔지? 이런 식으로 모든 행동 하나하나마다 다 이유를 던져봤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지. 내가 만약에 이유를 찾지 못한 게 있었다면 반성을 하는 거지. 나는 그냥 그 순간에는 죽은 채로 있었구나. 그냥 사회적 통념을 시키는 대로 혹은 주변 애들이 다 그러니까 다 그냥 버스를 그랬구나. 타고 다니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그 다음엔 더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했었어. 이게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겠지. 깨어있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는 매일매일 일기를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누군가는 다른 부모님 혹은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깊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마다 방법은 다 다를 건데 어찌됐든 항상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그런 기쁜 순간이 왔을 때 심장이 뛰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꽉 부여잡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목표와 꿈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지 않을까.